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입니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이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 사람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권자죠. 이 지정권자가 이러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냐면은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새로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 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 밖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선택 지정 또는 임의 지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권자라고 했죠. 이 지정권자가 이러한 지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필수 지정이라고 하죠. 어떤 지역이냐면은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이거를 정택 10년이라고 암기하죠. 자, 왼쪽을 보세요.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 조건이 없으면은 그냥 지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10년이 지난 지역이다라는 조건이 붙으면은 이 경우에는 지정해야 합니다. 정택 10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또 녹지지역에서 주상공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잘 보세요. 이것도 여기 나왔죠.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주상공 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이렇게 아무 조건이 없으면은 역시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즉 선택 지정이죠. 하지만 같은 지역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선택 지정 지역과 필수 지정 지역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필수 지정 지역을 암기하시면 문제풀이가 쉽죠. 즉 정택 10년, 그 다음에 시가와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나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도시지역 외의 지역 어디죠? 도관농자 중에서 관농자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은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곧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진흥지구도 개발할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지역은 비도시 지역이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지정 목적이나 중심 기능, 특성, 그리고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거고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이것도 은근히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할 때 배웠죠. 주민의 위반 제한 사항 중에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이 있었잖아요. 맞는 지문이에요. 2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아요.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니죠. 수립 기준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이 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 답이네요. 5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라는 지역은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겠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2번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아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필수 지정하는 조건에 이런 게 없잖아요. 이 조건은 언제 나오죠?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화 구역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그때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 입지규제 최소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엉뚱한 조건이 나온 거예요.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선택 지정 맞아요. 4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거 맞고요. 5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정택 10년이죠. 그 중에 택 10년이고요. 요건을 충족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맞는 거죠. 만약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디귿과 미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즉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만 포함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 이상의 사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나머지 필수적이지 않은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약간 특이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 지역 내에서 살펴볼게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즉 좋은 일을 한 거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즉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건폐율하고 높이는 공식이 같아요. 즉 원래의 대지 면적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같죠? 이 비율만큼 건폐율이나 높이를 더 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의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이 10제곱미터라고 한다면은 100분의 10은 10%잖아요. 따라서 10%만큼 건폐율이나 높이를 더 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50%라고 한다면은 50%에 10%만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럼 50%에 10%는 5%니까 합이 55%인 거죠. 즉 5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높이도 마찬가지죠.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높이가 만약에 10m라고 하면은 10m의 10%, 즉 1m, 합이 11m가 되는 거죠. 11m만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건폐율의 경우 약간 달라요. 이 공식을 암기하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는 1.5라는 수치랑 그 다음에 제공 후에 대지 면적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원래 대지 면적 100을 썼잖아요. 근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제공 후의 대지 면적인 즉 100에서 10을 줬으니까 남은 거는 90이죠. 90을 사용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건폐율이 60%고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 이 공식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원래의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400이죠. 400제곱미터고 이 중에서 100을 주는 거죠. 100을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한다고 했어요. 즉 400분의 100, 25%죠. 그러면 25%만큼 건폐율 더 준다는 얘기예요. 건폐율이 60%라고 했잖아요. 60%에 25%는 얼마죠? 이거의 4분의 1은 15%잖아요. 즉 60%에 15%를 더한 75%, 75%가 최대 한도가 되는 겁니다. 갑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바, 집을 지으려나 봐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으니까 혜택을 받겠죠. 국토개입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갑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이 문제는 최대 연면적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면은 갑의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학교 부지 제공 면적이 200제곱미터니까 이 건축물의 대지 면적은 8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은 300%고 학교 제공 부지도 같으니까 역시나 300%가 됩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이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용적률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식에서 중요한 거는 이 1.5라는 수치랑 제공 후의 대지 면적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공공시설 부지 제공의 대지 면적은 이 800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800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곱하기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을 구해보면은 이 부지 제공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용적률이 300이니까 300%라는 얘기는 3배라는 뜻이잖아요. 즉 200제곱미터의 3배는 2, 3은 6, 6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800분의 600, 즉 0.75가 되는 거고 0.75를 1.5에 곱해주면은 1.125가 되고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300%니까 즉 3이란 말이에요. 3이니까 3과 1.16를 더해주면은
4.125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연면적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대지 면적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지 면적은 1000인가요? 1000 아니죠. 800이에요. 800을 대입하면은 이 연면적은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나오는 거예요. 즉 4.125에다가 800을 곱해주면은 3300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지역 안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의 보전, 차 없는 거리의 조성,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의 지정인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한옥마을의 보전, 차 없는 거리의 조성,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의 지정인 경우에는 100%까지 완화 적용합니다. 즉 주차장을 덜 설치해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또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용적률과 높이를 120% 이내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앞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즉 한도예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외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같죠? 즉 한도는 같아요. 한도가 같다라고 같이 연결해서 암기하고 있으면 좋죠.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150, 200입니다. 한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허용돼요. 왜냐하면 계획관리 지역은 곧 도시지역이 될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데 허용되지 않는 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서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것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인 거예요. 국토계획법령상 가로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100%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아니죠.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즉 대지조성사업지구는 선택지정지역이에요. 틀린 질문입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죠. 구역결정이나 계획결정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틀린 질문이고요.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그렇죠? 비도시지역,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것에 지정될 수 있으니까요. 맞는 질문이고 답이네요.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아니죠. 정택 10년 문제잖아요. 10년이 조건이 걸린 거는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잖아요. 이 도시개발구역은 해당 사항 없어요. 틀린 지문입니다. 5번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가 아니라 150% 그리고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관광특구는 선택지정구역이잖아요.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가 맞죠. 2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렇죠. 비도시지역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3번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형태나 색채 이런 것들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80%가 아니라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죠. 틀린 질문이고 답이네요. 5번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위반 제한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어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지역 외, 즉 비도시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1번하고 2번은 맞아요. 3번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규정은 비도시 지역에는 없어요. 이 규정은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비도시 지역에는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 틀린 질문이고 답입니다.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요. 5번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계획관리지역 안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을 경우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허용되는 거죠. 쉽다.